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토요일 2교시 술사학 원전연구 2 네 번째 강의에 해당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교재를 보고 있는 논문의 1번, 2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각주 가운데 2번까지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독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각주 7번까지 그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주 7번까지 그 읽고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고대 정사 중 열 오행지자 유, 한서 오행지 1권, 후한서 오행지 6권, 진서 오행지 3권, 송서 오행지 5권, 남제서 오행지 1권, 수서 오행지 2권, 구당서 오행지 1권, 신당서 오행지 3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네요. 각주가 오대사 오행지 1권, 송사 오행지 7권, 금사 오행지 1권, 원사 오행지 2권, 명사 오행지 3권 등. 번역은 뭐 간단하죠. 고대 정사 가운데 오행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는 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땡땡. 뭐 이건 다시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고 번역하는 게 좀 힘들어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리약슬칭 중세기 유관 오행 학설 최중요 접저작 당 추소길적 오행대에 저 본서증 제서원 594년 헌급 수문제어람 참리약슬 중국지과학 여문명 태북 대만 상무인서관 1985년 2월 제2책 혈 417.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코로나 해결된 다음에 족발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학설은 조셉 니담, 요즘은 뭐 조지프 니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국의 그 학자죠. 원래 중국에서도 공부했고요. 물론 이 책은 여기 그 보이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명, 영역본도 있고 일어본도 있고, 아마 1호판은 제가 안소연 학생한테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원본은 이제 영어로 된 거죠. 영어로 된 거지만 혼자 쓴 게 아니고 수십 명의 그 도움을 받아서 쓴 아주 비록 서양학자가 쓴 거지만 중국의 그 과학과 문명에 관한 아주 불후의 명저로 알려진 책이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책, 우리 그 중국 철학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참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이 제 방에 있는 번역본을, 요즘은 아마 번역본은 절판된 모양이에요. 근데 도서관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능한 한번 일독을 권해 봅니다. 번역만 하겠습니다. 니담은 다음과 같이 칭한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꺽쇠는 이제 인용문이겠죠. 중세기에 오행학설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저작은 마땅히
소길의 오행대의를 민다. 민다는 게 추천한다. 예. 꼽는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이 책은 일찍이 제 서원, 이건 서기죠. 예. 그러니까 제자와 요 해년자가 연결되는 거죠. 시간은 서기 594년에 헌급 올려서, 그러니까 수문제에게 올려서 어람 직접 임금께서 보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악슬 리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참고해라. 서지정보는 앞으로 번역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번역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 주 5번. 소길시 이신봉 오행 학설적 태토례 편찬 오행대례 저가유기 서락유기 경계 부오행자 개조화 지근원 인륜지자시 만품품기 변역 백령 인기감통 고천 유오토 이수상 지유오 제2자용 인유오상 이표덕 만유삼라 이오이도 과기오자 수칙편원 참수 소길저 전항점교 오행대의 상해 서점 2001년 12월 오행대의 서혈일. 근데 이 박스가 왜 자꾸 또 따라오지? 바꾼 방법 없나? 왜 안 움직이지?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는구나. 이것도 참 경험에 따라 다르군요. 네. 자, 5번 번역하겠습니다. 소길은 뭐뭐이다죠. 오행학설을 신봉하는 태도로서, 태도를 가지고, 보이시죠? 네. 태도를 가지고, 오늘 처음 나오나요? 이런 걸 어기조사라고 그래요. 이게 없어도 물론 번역이 되죠. 왜냐하면 써있자와 편찬이라는 동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레자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동사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말 뉘앙스 유사해요. 오행학설을 신봉하는 태도를 가지고 와서는 오행대의를 편찬한 것이다. 편찬한다 해도 되겠죠. 이런 걸 어기조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오다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뉘앙스를 어조를 살리는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2차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은 가는 이제 강조이거나 영어의 캔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그 유는 플럼이죠. 그 서문으로부터 약교 두 번째 나오는 동사죠. 우리 첫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대략 살펴볼 수 있다. 뭐를, 그 갱가를, 대충 개괄적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근데 그 서문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인용문이죠. 땡땡. 무릇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조화의 근원이며 인륜의 어떤 근거이며, 이 자신은 근원, 근거하고 상통하는 얘기예요. 어떤 시원, 네, 좀 더 근원하고 좀 비교하려면 시원 정도의 의미, 예. 이다. 만품 뭐 삼라만상이죠. 만품이 품기 변여, 그것을 받아서, 이건 중국어가 아닙니다. 오행대의 원문 서문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것을 받아서 변역하며, 변하고 바뀌며, 백령, 수많은 생물들은, 생명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통한다. 점점점 중략. 고로 천요오도, 하늘은 오도, 이게 뭐 5가지 법도라고 그러는데 5가지 법도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왜 그러냐면 지요오지하고 이게 대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천요 오방, 별자리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게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책을 뒤져봐도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고 번역판에는 그냥 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무슨 법도가 있습니까? 법칙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별자리에 연관된 사방 플러스 중앙을 상징하는 아니면 뭐 궤도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번역은요. 하늘은 5도 5가지의 그 법칙을 가지고서 상을 드러내며 예, 우리가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천은 늘 상과 연결되는 거죠. 예. 지유 오제, 땅은 오제 5가지 목화토금수를 가지고서 쓰임을 제공한다. 쓰임의 자료를 제공한다. 예. 제공하며 이뉴 오상이 표덕. 사람은 5가지 상, 그러니까 오상. 이거는 이제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용어죠. 인의예지, 신. 그러니까 오상이란 말은 한나라 이전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주의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오상이란 말이 뭐 공자맹자 때부터 있었던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심지어 유림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상이란 말은 한대의 삼강오상과 연결돼서 나온 물론 이제 음양오행설의 그 근거를 둔 유교의 덕목의 나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오상을 가지고서 덕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만유삼나, 만물에는 삼나가 있고 수만 가지가 있고 수만 가지가 있는데 5가지로서 법칙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5가지로 다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번역 다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5을 넘어서는 것들은 그 세일 때 수즉 변환 거기에서 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동양의 수리 철학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가운데 제가 쓴 하나 둘 셋 순자 그 책을 읽은 분들은 어느 정도 교감을 할 거예요. 보통 동양 철학에서는 일이라고 할 때는 주로 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상징할 때는 물론 음양, 천지, 뭐 마찬가지죠. 2가지면 남녀, 뭐 부자관계. 이 3이 좀 특수한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천지인 삼재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인식을 진행할 때 일단 하나는 물론 이제 근원적인 거시적인 위에서 내려다보는 판단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수만 가지로 이 2층차에서 보면 뭐 둘레 뭐 6, 8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문으로 봐도 뭐예요? 철학에서 뭐 신학, 수학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수만 가지 학문은 지역으로도 그렇고 방향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2개로 나올 때는 뭐 전후, 좌우, 그다음에 사방, 팔방, 그다음에 16방, 32방 이렇게 요 층차가 진화되면 좋게 말하면 발전이고 분석적인 거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뭐예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죠. 왜요? 위에서 보면 본래 하나인데 보통은 이 하나를 존재하지 않고 나누는 데 집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로 나눌 때도 남자 여자 오늘날 남자 여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역 갈등, 동서 갈등, 노서 갈등 다 그렇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야죠. 우리가 특히 부부싸움도 그래요. 저 역시 뭐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뭐 화를 내고 요즘에야 뭐 이제 제가 힘이 딸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좋게 말하면 도회경제에서 보니까 아휴 굳이 분별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나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뭐냐면
이 나눔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나눠야 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숫자가 3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남자, 여자. 남자들이 뭐 논쟁할 때 그러잖아요. 여자도 군대 가라. 그렇게 남자들 뭐 병역 가점에 대해서 시비를 걸으려면 그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그럼 남자도 애 낳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자, 여자가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뭐 굳이 왼쪽 우리가 피라미드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이게 3이라는 숫자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내 거야. 이거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나누기잖아요. 내 거라는 말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남과 벌써 구분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는 내 거니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젖주면 먹는 거고 앉으면 그냥 울고 부채고 마는 거죠. 뭐.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빨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나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죄다 먹는 거로 알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거는. 근데 엄마가 자꾸 나누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떼치하면서 손가락 못 빨게 하고. 그래서 뭐 일종의 가짜 젖꼭지도 물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나누기의 그 근원이 뭔지 이제 아셨죠? 본래 엄마와 하나였던 아이를 탯줄을 끊어서 울리고 말이죠. 그 아이한테 둘이라는 숫자를 끊임없이 가리켜 가지고 내 거야 하고 이제 애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사의 그 어떤 부조리나 서글픔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보면 탯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요즘 뭐 산부인과 같은 데서 자르지 않으면, 심지어는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알맞게 출산을 유도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한테 위험하다라는 건 현대의학 지식에서는 상식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원시 사회로 올라가 보면 공자 노자 시대에 어떻게 제왕절개라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출산하다 돌아가시는 산모나 뭐 유산을 겪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물론 뭐 저희 세대에도 시골에서 그 뭐 저도 1년 호적이 늦게 돼 있습니다만은 뭐 심지어는 뭐 3, 4년을 호적 신고를 안 하죠. 왜냐면 비록 어려서 출생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큰다는 보장을 1년 내내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그때 장질부사, 뭐 요즘 표현은 장티푸스죠. 한번 요즘도 코로나로 참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60년 전에 그렇게 먼 뭐 과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만 하더라도 뭐 전염병 걸리면 병원 치료보다는 민간요법으로 나으면 낫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예요? 죽나보다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나누기의 한계를 알고 포괄적인 인식을 하는 단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남자 여자 내 거 남의 거라는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시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천지를 구분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의 구분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본래 자연에서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인삼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누기를 할 줄 알되,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통합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우리가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를 진행하면서도 요
핵과 종합적인 사유를 하면서도 분석적인 나눔에 머물지 않는 그 다음에 숫자가 뭐냐. 4라는 숫자는 음양에서 분석적으로 나눠진 단계죠. 근데 5라는 숫자는 좀 특이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상하로 나누질 않고 중이라는 걸 설정하는 것은 바로 삼재라는 종합적인 전일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유형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남자 여자 말고도 또 요즘이야 뭐 중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거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양성이라는 말이 뭐 이중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 자, 이 상중하라는 의미를 딱 보세요. 요 상중하라고 하는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분석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요 중을 기준으로 보세요. 여기다가 중을 기준으로 상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중상과 중하를 넣게 되죠. 그러면 하, 중하, 중상, 상 이래서 요 중이 물론 여기 있죠. 이렇게 1, 2, 3, 4,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방이라는 말도 사방하고 다른 게 뭐예요? 중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종합이 돼요. 이해되시죠? 오행도 마찬가지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데모클리투스의 사원자설 다르죠? 서양의 분석적인 사고방식에 머문단 말이죠.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양자역학을 거론할 때 핵과 중성자, 하나의 원자 속에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원자설에 대한 철학적인 반론은 고대 히랍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어떤 물질이 원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럼 그 사이는 뭐냐? 예? 그 사이는 뭐냐?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간자예요, 중간자. 이거는요, 서양적인 분석적인 사고방식, 네 가지로 나누는 사고에서 머무르는 한은 영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이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가운데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일본의 물리학자인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 영감을 노자 도덕경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유명한 아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하나가 둘을 낳고 해도 되는데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노자가 보면 누구를 낳는다라는 의미는 약간 인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에서 두 가지가 생기고, 우리 아까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이의 인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와 나와 한 몸이었다가 어머니와 나, 모든 게 먹을 거였다가 못 먹을 거와 먹을 거, 남자 여자,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넷이 생긴다고 안 해요. 그건 분석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그래요? 삼생만물, 셋에서 만물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이 노자의 이 말에서 영감이 얻어지십니까? 유가 히데키는 이 말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뭐예요? 핵과 중성자를 발견해서 다도배성 받았잖아요. 요즘에 이런 것도 다
다른 의미로 이런 건 다 에너지의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라고 밝혀졌지만 뭐 쿼크니 소립자 이런 얘기들 늘 그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참 수많은 분석적인 사고방식이 현대과학에 일조를 했죠. 그러나 이 동양의 물리학자는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아, 나눔이라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구나. 이 3이라는 데 영감을 얻어서 실험실에서 끊임없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인문학적인 마인드 영감과 연관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과학이 아니라, 과학은 뭐 학문이라는 의미니까 사이언스는 원래 체계를 가진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근데 우리는 사이언스 하면 물리학, 화학, 생물 같은 자연과학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저기 뭐예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실험은요, 여러분들 실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실험은요, 가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가설은 어디서 비롯해요? 기존의 학설이나 학설을 기초로 한 영감. 넓은 의미의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영감과 아이디어는 어디서 와요? 실험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물론 실험이 실패할 때 그 실패 이유를 되돌아볼 때 동기부여는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은 실험실에서 나오질 않는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감은 물리학 자체에서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과정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만든다 해서 과학고 만들고 막 난리를 털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와 아주 가까운 경신고등학교 앞에 과학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보면 왜 부모들이 자가용학 가서 아이들 태우고 집에 데려가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고, 물론 그 아이들이 참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코스를 밟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한 2학년 때 이미 그 명문대에 진학을 하는 아이들의 집합제죠. 참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이죠. 근데 저는 그 앞을 걸어서 이 성대 쪽으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이 훌륭한 인재들에게 물론 교과목에 뭐 인문학적인 또 특강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똑똑한 그 또 실제로 과학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르칠 게 없다고 그러죠. 교과목 자체는 아이들이 다 스스로 실험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서 이렇게 하니까 훌륭한 명문대에 이제 진학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물론 뭐 운동장도 큰 거 보면 운동도 열심히 시키는 것 같긴 한데 다양한 문학이라든가 독서 교육이나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의 영화라든가 한 달에 한 번 문학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그 아이들한테 그건 시간 낭비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라는 길을 밟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미래에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들을 좀 너무 편협하게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제 착각이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판검사를 배출하는 사법연수원 2년 교육인가요? 예. 그건 뭐 주로 실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 나섰을 때 실제로 이제 공소에서 기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판사로 임명됐을 때 뭐 이제 판결문을 어떻게 쓰고 그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판검사로 임명돼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때 이들한테 뭐 물론 시간도 없고 그러겠지만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길러주기 어렵죠. 우리나라 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 자체가
진짜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들, 그 막말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한 20, 30%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람들 그 하는 행태 보세요. 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교 3학년 때 고시 패스하는 옛날에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을 때요. 그리고 패스하면요, 예, 군대를 가거나, 이제 그 군무관으로, 군대를 가거나 수업 안 들어요. 그냥 뭐 서울시정만 해놓고 학교에서도 그냥 학점 줘요. 왜? 미래의 학교의 명예, 학교와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메이저 대학의 사법고시 1차 패스한 사람들은요, 군대 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군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자기 대학원으로 무료로 장학금 주고 생활비, 그때 2, 30년 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고, 예, 용돈을 줘가면서 대학원에 적을 두고 시험에 응시하게 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별로 그 고시 패스자가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이번 그 사법고시 패스자가 30명이 됐다. 90%가 사실은 용돈 주면서 적만 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는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법조인, 과학자, 이 분야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되더라도, 특히 이게 이제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는 거를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7번까지는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미 읽으세요. 참전 항점교 오행대의 전원 혈 1-46국 중 오행대의 연구 심양 륜영 교육 출판사 1999년 3월 중국 학자대 오행대의 적인식 화개소 혈 1-9 일본 학자 중 촌장 8 오행대의 동경 명덕 출판사 1991년 4월 찬자 속일 약전 저서 혈 11-25 근데 이 도우미가 일본어는 모르네. 여기서 속일로 뭐뭐의, 우리말로 적자 같죠. 한 번에 지자 같고, 속일 약전 또소, 속일 약전과 소노는 우리말로는 나죠. 차 중국말로 나고, 피와 같죠. 속일의 약전과 그 저서. 일본 학자인 중촌장팔 오행대의를 참고해라, 이렇게 됐고요. 뭐 이건 뭐 번역할 필요도 없네요. 그다음에 읽죠. 유관어 오행대의 적문본여 연구 가참 고전 항점교 오행대의 류국중 오행대의 연구 주연청 오행대의 판본술약 고적 정리 연구 학간 1996 이장춘 1996.03 혈 29-31 중촌장 8 오행대의 유관어 오행대의 책과 오행대의와 관련이 있는 책과 문본, 책과 연구는 참고할 수 있다. 뭐를? 전항이 방점을 찍어서 교정한 오행대의와 유국층이라는 학자의 오행대의 연구. 세미콜론이 뭐라고 그랬죠?
데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행대의. 그러니까 글자가 기니까 그냥 중간점보다는 여기 이제 이렇게 데쿠가 되는 거죠. 전항이 구두점으로서 교정한 오행대의. 그다음에 유국층의 오행대의 연구. 주연청의 오행대의 판본 순략. 오행대의 판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서술한 그런 논문. 이 논문은 이제 고적정리연구학관이라는 논문집에 실려 있는 거고, 뭐 몇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춘장파. 이 중춘장파, 그러니까 그 첫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오행대의라는 책이 중국에서는 실전됐던 책인데요. 일본에 전해졌던 책이 나중에 다시 중국으로 역수입돼서 정리돼서 일본 학자들의 그 연구가 선구적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는 이 서론에 해당하는 각주들을, 각주가 서론에 해당하는 각주가 7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요 각주 7번까지 했고요.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이 속일여 오행대의 이 부분을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